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때는 2013년 마운득 씨는 UFC 입성 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기존 헤비급 문지기 3천왕들을 모두 정리, 4연승을 쭉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연승 후 만난 선수는 당시 헤비급 랭킹 1위 브라질 수사자 주도산 주니어 도스 산토스는 당시 나이키에서 후원받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지난 케인 벨라스케전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10연승을 달리던 챔피언, 또 헤비급에서 펀치 스트라이킹이라면 둘째가라면 서운한 선수입니다. 그렇게 UFC에서 가장 무겁고 강력한 스트라이커들의 만남이자 아주 살짝 지난 해와 역주행으로 뜨는 해의 만남이 성사된 것, 이 매칭으로 당시 한물간 스타였던 마운득의 폼과 UFC의 기대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을 엿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마운득은 사이즈와 속도 그리고 연식에서의 차이를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현 랭커를 상대로 하드웨어적인 열세를 이기지 못한 마운득의 한계가 명확해 보였고, 그에 따라 대권을 노리던 그의 입지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챔피언은커녕 여태까지 해치웠던 헤비급 문지기 4천왕이 될 판. 하지만 마운득은 바로 다음 경기에서 자신이 왜 슈퍼스타인가, 팬들이 왜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확실히 각인시켜줍니다. 그 경기는 바로 안토니오 빅풋 실바의 경기입니다. 1차전 보시겠습니다. 우선 키 193cm, 몸무게 120kg에 달하는 안토니오 실바가 177cm 마운득에게서 모원의 살기를 느낀 뒤 스탠스를 살포시 바꿉니다. 마운득 역시 16cm가 차이나는 헤비급 상대에게 섣불리 들어가진 않으며 육중한 긴장감이 흐르는 탐색전이 계속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안토니오 실바가 오소독스 포지션을 유지할 때 마운득의 앞선 타이밍에 야무지게 카프킥을 차는 것과 안토니오 실바가 사우스포 상태에서 도망을 칠 때 마운득이 오히려 자연스레 스탠스를 바꾸며 폭발적인 오른손 훅을 깔아놓는 것,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가 노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깐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긴 탐색전 끝에 1라운드 2분 40초가 남았을 쯤 안토니오 실바의 역습에 마운득 씨가 발을 받고 훅막부를 시원하게 놓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마운득 씨가 정타를 허용, 철옹성 같던 그의 두개골이 흔들리며 다리가 풀린 것, 마무리를 하고자 득달같이 달려는 앙큼발씨지만 물론 마운득 씨의 강대한 두개골이 이를 용납하진 않았습니다. 헤비급의 정타를 10초도 안 돼서 회복하고 일어나서 점차 다시 압박을 거는 마운득 씨. 이후 앙큼발 씨는 계속해서 오른손, 오른발 방향의 타격을 집요하게 집어넣었고, 마운득 씨는 펀치를 시대 집요하게 오른 방향의 테러를 막으며 펀치 압박을 넣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으로는 꽤나 괜찮은 그래플러였던 앙큼발 씨의 테이크다운을 막아내며 오히려 겨드랑이 싸움에서 승리, 케이지 레슬링에서 우위를 보이는 마운득 씨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타격 바보가 아닌 마운득 씨. 아무튼 2라운드 마운득 씨는 계속해서 한쪽 각을 죽이며 거대한 펀치 압박을 앙큼발 씨에게 행했고, 앙큼발 씨는 기본적으로 타격거리를 주지 않으며 마운득의 폭발적인 펀치 압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펀치 시동 전엔 압박 예열 단계인 앞손이 나오는 타이밍에 카프킥을, 또 이미 시동이 걸린 압박에는 사이드로 탈출하며 오른손 카운터를 준비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사이드 탈출에 성공한 앙큼발 씨는 템포를 바꾸며 마운득 씨에게 역습, 뒷손을 던지며 태클까지 이어지는 교과서 같은 레벨 체인지 태클 압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마운득 씨 더 이상 타격 바보가 아닙니다. 또다시 훌륭하게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두 선수의 가장 중요한 옵션들이 서로에게 통하지 않는 것인데, 마운득은 타격거리를 잡는 데 어려움을, 앙큼발은 눕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둘의 주무기가 통하지 않으면 이득을 보는 쪽은 어딜까? 우선적으론 앙큼발 씨입니다. 어쨌든 서로 스탠딩이 길어지는 상황인데, 스탠딩 상황에서 마운득 씨 타격 영접은 잡히지 않았고 앙큼발 씨는 눕히진 못해도 원거리에서 짤짤이로 야금야금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 하여 잠깐 사이에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마운득 씨에게 타격 압박을 걸다가 자신감 압수. 아무튼 앞서 말했던 카프킥이 계속해서 마운득을 공략하자 결국 데미지가 누적된 것을 보여주는 마운득 씨입니다. 그렇게 1, 2라운드를 모두 챙긴 앙큼발 씨. 3라운드 결국 마운득 씨는 3라운드 시작부터 사우스포로 나오며 문제가 생긴 왼다리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답답함에 다시 체인지 후 타격 압박. 앙큼발 씨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스마트하게 또다시 카프킥을 노립니다. 하지만 달라진 마운득, 프라이드 시절이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대로 킥캐치 후 테이크다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대로 눕히진 못했지만 케이지에 가둬놓을 때마다 더티복싱을 꾸준히 섞어주는 허슬한 마운득. 이후 서로가 서로의 바셀린을 공유하려는 듯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숨막히는 타격 압박과 둘이 합쳐 240kg이 넘는 숨막히는 케이지 레슬링이 계속됩니다. 한치의 양보 없이 접전을 펼치는 두 선수. 그러나 이런 접전이 스마트했던 앙큼발 씨에겐 오히려 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요컨대 원거리에서 나름 다양한 옵션으로 마운득의 진출을 방해하거나 안전하게 도망치며 마운득의 타격을 효과적으로 제어에 성공한 앙큼발 씨였습니다. 그러나 찐득한 근접 공방을 주고받다 보니 마운득의 펀치 위험성을 간과한 듯 계속해서 펀치를 같이 섞기 시작합니다. 하여 체력도 급격하게 소모하기 시작, 사이드로 탈출하는 것도 지친 듯 가만히 서서 커버로 대응하자
마운드의 오른손이 커버 사이 빈 공간을 꿰뚫어버립니다. 물론 마무리는 못했지만 남은 시간 그대로 탑 포지션을 점유하며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한 마운드 씨입니다. 4라운드 예상외로 큰 데미지를 입은 앙큰발 씨가 오히려 템포를 올리며 타격 압박을 거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테이크다운까지 몰아치는 앙큰발 씨였지만 여기서 더 예상외로 마운드기 태클 시도를 모조리 막아내며 오히려 놀라운 테크닉으로 앙큰발을 눕히는 데 성공한 마운드기입니다. 그 무엇 하나 예상했던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포지션을 회복하고 스탠딩이 된 두 선수. 여기서 마운드의 체력 소진이 눈에 띄었는데 반면 앙큰발 씨는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한참 먹은 듯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아무튼 지친 마운드는 타격 압박을 거는 실바를 상대로 새로운 무기를 꺼내는데 바로 엘보우. 엘보우는 더 이상 사이드로 탈출하지 않고 커버를 잠그며 타격을 섞는 안토니오 실바를 상대로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서로를 끊임없이 공략하며 두 선수는 더 이상 자신들이 노리는 게 무엇이었는지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양 최후의 단 한 명만이 서 있기 위해 서로를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평소 보약 한 첩 입에 대지 않는 자연주의 마운드의 에너지가 방전되기 시작. 상대적으로 쌩쌩한 앙큰발 씨의 압박에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5라운드 서로에게 존중을 보이는 두 선수. 자, 마운드는 데미지가 있어서 누운 게 아닌 그냥 힘들어서 누운 게 합계의 정설이란 소리가 있었던 만큼 5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압박을 시작합니다. 앙큰발 씨도 이제는 지쳤는지 더 이상 사이드 탈출은커녕 원거리를 지키는 것을 포기. 그러자 마운드의 거대한 특대 사무한 미사일을 피하진 못합니다. 물론 아무리 내구도가 좋아도 마운드의 펀치를 맞고 멀쩡할 리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리기 시작한 앙큰발 씨. 그럼에도 놀라운 투지를 보이며 계속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마운드 씨도 그 투지에 보답하던 미친 훅들을 선물. 그제서야 펀치 교환은 답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앙큰발 씨가 급하게 테이크다운을 섞어주지만 훌륭하게 막아내는 마운드. 전쟁이라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처절한 두 선수가 극한까지 서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를 가져오던 것은 마운드 씨였습니다. 스마트함이 사라지고 투쟁심만 남은 앙큰발 씨가 계속 타격을 교환하자 마운드의 순수한 타격 레벨이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타격 교환 과정에서 미친 정확도의 거대한 훅들이 정타로 꽂히며 계속 안실의 템포와 타이밍 그리고 얼굴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계속 다리가 풀리는 안토니오 실바. 어떻게 계속 서 있을 수 있는지 경외심이 들 정도. 이때 눈치 없는 심판이 본업에 충실하며 잠시 경기를 멈춥니다. 대충 피를 닦고 다시 시작되는 혈전. 안실이 밀리나 싶을 때 다시 치고 나가고 마운드가 밀리나 싶을 때 다시 치고 나가고 서로 지쳤나 싶으면 급발진. 두 선수의 끝이 안 보이던 혈투는 결국 시간이 멈추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포옹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마 앉아있던 관중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기 결과는 시원하진 않아도 훈훈한 무승부가 기록되며 UFC 헤비급 역사에 회자될 최고의 무승부 혈전으로 남게 되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앙큰발 씨가 좋은 보약이라도 했나 했더니 지금은 금지된 합법 약물 치료였던 TRT 호법을 받고 경기를 뛴 안토니오 실바입니다만 당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허용치를 넘어가며 사실상 도핑과 진배 없는 행위로 간주. 마운드 씨의 기록은 무승부가 남지만 안실의 기록은 무효화가 된 기묘한 마무리를 하고 맙니다. 아무튼 그들의 2차전은 2년 뒤. 서로 1차전 이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생략. 2차전에서 안토니오 실바는 1차전에서 보여준 스마트함을 다시 보여주었지만 약물이 몸에서 빠진 상태로는 마운드의 펀치 단 한 방도 버티지 못하며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25분 동안 치고받았던 미친 혈투의 1차전과는 달리 단 하나의 요소가 달라졌다고 단 한 라운드 만에 단 한 방에 마무리되고 맙니다. 당시 TRT 호법을 받고 있던 랭커들도 참 많았고 남몰래 몸에 좋은 보약을 빨다 걸린 선수들도 많았기에 자연주의 마운드 씨의 고군분투와 약물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여러모로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마무리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길 바랍니다. 그만 알아봅시다.